자,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입니다.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산요원 같은 경우에는. 맞죠? 예. 물론 병역 지정 업체를 옮겨야 되겠죠.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직. 자, 1항 법제 39조 3항 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 경우를 말합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때는 무조건 옮겨 복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살짝 기억나시죠? 1호, 2호는 옮겨 복무해야 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할지방법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옮겨 복무해야 되는 그 중에서 1호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 2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6휴정 코드로 6휴정 들어보셨죠? 6휴정. 이거는 저번 주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연계해서 보면은 6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돼. 그러면은 옮겨 복무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호 같은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도 되고 그 다음에 옮겨 복무해야 되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실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말은 없고 사후관리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바꾸면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항 법제 39조 3항 각호 외 부분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 지정 업체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 지정 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이거는 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 지정 업체로서 83조 1항 각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 지정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 병역 지정 업체는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보면은 뭐 우리 그거부터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뭐 건설업 분야는 뭐 100명 이상이 뭐가 또 그다음에 뭐 해운업 그다음에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00톤도 나오고 1,500톤도 나오고 막 그 얼핏 기억나시죠? 석탄은 뭐 인원수로 안 따지고 뭐 그거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 자격 분야 뭐가 또 그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그런 거에 그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 지정 업체 그다음에 그 해당 분야의 병역 지정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다음 여기서 말하는 1호부터 3호 여기는 제외입니다. 제외. 살펴보겠습니다. 1호 72조 1항 3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 네, 한강대율이죠. 여기 안 되는 겁니다. 못 갑니다. 그 다음에 2호 자연계 대학원. 안 됩니다. 그 다음 3호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네. 여기는 옮겨 복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을 땄는데 또 예를 들어서 또 공부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대기업은 오지 마라 그래서 서로 갈라 그러잖아요. 지금 봐 하이닉스 뭐 삼전 서로 갈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거 여기도 제외시키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직 관련되어 있는 조항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좀 길죠.
자, 사망. 전산요원이 법 제39조 사망 3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매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 지정업체, 가로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입니다. 다른 병역 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또 언급하지만 1호, 2호는 옮겨 복무해야 되고 관할 지방 매무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그 법조항 3호에 나와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푼 거죠.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이 경우 1호 남목, 1호의 남목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 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1호 남목부터 볼게요.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 내가 복무기간이 도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정을 지어놨죠? 2번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2번까지만 해주겠다. 자, 1호 전문연구요원, 가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제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된 때 가로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했을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예요. 그러니까 전직한 그 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부터 다음 항목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자, 과목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마다. 그러면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기간이 어떻게 되죠? 맞죠? 3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36개월 총 복무기간을 따졌을 때 맥심 2번만 되겠죠. 맞나요? 이제 한 번만 되는 거죠. 한 번만 전직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남목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마다. 근데 통틀어 2회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에서 2번, 맥심 2번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2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 사망에 따른 기간, 가로 같은 조 사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거 2년 이내. 그 다음에 가로는 유예기간이니까 3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에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서 복무하려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학 간다는 거죠. 자, 3호 방위산업 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 설비의 폐쇄, 이전, 축소 등으로 병역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복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정각돼가지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일단 보시고. 4호 승선 복무 중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하산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83조 1항 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3개월 이내, 맥심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배를 타야 된다. 그 기간을 못 지킬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 6호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7호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간 외에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또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연구기관에 옮겨 복무하는데 그래 너 잘 생각했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8호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 3,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여기 나중에 또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동그라미 친 것들. 자, 이거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 업체에서 이제 일을 못해. 껄끄러워. 껄끄러워서 내가 불편해서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일을 못하겠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네. 억울하게 해고, 맞죠? 더 이상 그래서 못하잖아. 그럼 옮겨서 복무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8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9호 또 한번 읽어볼게요. 병역지정업체장. 병역지정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껄끄럽죠? 계속 그 일을 하기가 좀 껄끄럽죠? 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트라우마 생기죠. 나 여기서 재해를 받았는데, 재해를 입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 1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가로 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합니다. 가 발생한 경우. 자, 10호하고 11호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돼요. 10호는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내가. 근데 11호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산업재해로 해갖고 사망을 했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옮겨 복무하고 싶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업체야. 나 도저히 부담돼서 여기 못하겠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업체하고 관계는 껄끄럽겠죠? 야, 네가 이런 사유로 옮기려고 그래? 이런 사유로 네가 힘들다 그래? 뭐 어떻게 일하요? 맞죠? 껄끄러워서. 13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은 업체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빨간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른 각호하고 좀 다르게 내가 원해서 옮기고 싶다. 그런 뉘앙스가 많은 거예요. 맞죠? 내가 원해서. 그래서 굳이 이걸 왜 구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부터 1호부터 13호까지 요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법조항 앞 시간에 설명드렸다. 옮겨 복무할 수 있다. 단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사항 사망 각호 외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에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 내입니다. 경우에는 91조 1항 8호에 따른 신상면동 통보로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옮겨 복무해야 되는 건데 동일 법인 내에 같은 법인 내에 업체를 옮길 때에는 그냥 신상면동 통보로 승인받는 것을 퉁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5항 법 제39조 사망 각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용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 자, 가로 승선 복무자의 경우에는 하선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자,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야, 옮겨 복무하려면은 3개월 이내에 옮겨 복무해야 돼. 그 얘기죠. 하여야 하며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의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복무기간에 산입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개월 지났는데 도저히 제가 복무할 그 업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기간을 주세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맥심 3개월입니다. 맞죠? 범위라 그랬으니까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맥심 3개월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 3개월 범위 내 대기기간은 요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말이 없죠.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신 연장 복무를 하겠죠. 자, 가로 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인데 요거 사망 1호, 2호, 7호 앞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옮겨서 복무할 그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고 14일입니다. 14일. 구분되죠? 자,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팩트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고자 1호, 2호, 7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워서 옮기는 경우잖아요. 맞죠? 그럼 미리 다 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와도 돼. 일로 와. 다 잠정적으로 다 옮겨 복무할 업체 또는 학교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3개월 기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일. 나머지들은 3개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14일, 1호, 2호, 7호 같은 경우에 추가의 3개월 범위, 요게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말 없잖아요. 맞죠? 내가 못 구했을 경우에는 연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4일 요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6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전산요원이 법 제39조 3항 각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전학 갔으니까 당연히 전직을 해야 할 그 업체에다 줘야죠. 다만 전산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7항 전산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저 옮겨서 복무하겠습니다라고 허락해 주세요 라는 전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사망 6호 또는 8호부터 13호 업체장하고 끌어온 관계 좀 부담되잖아요. 동그라미 친 것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병역 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껄끄러워서 업체장한테 전직하겠다는 신청서를 못 내겠어. 불편해서.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줘.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지방명무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동그라미 그게 요 내용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됐죠? 8항 병역 지정업체장은 7항 본문에 따라 전직 승인 신청서, 가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 받은 경우에는 전직 승인 신청서, 마찬가지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해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어차피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가는 거예요. 자, 9항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7항 단서에 따라 뭐였죠?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껄끄러워갖고 직접 제출한 거에 따라서 전직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 지정업체장과 본인에게
업체장한테도 얘기해줘야 되죠. 아, 얘 옮겨 복무하니까, 참고해. 그 다음 본인한테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파랑에 따라, 뭐죠? 네. 지정업체장 거쳐가지고 제출되는 거에 따라서 전직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그 병역 지정업체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관할지방면무청장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병역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면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팡 제3항에 따른 관할지방면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관한 필요한 사항은 면무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렇게 쭉 장문의 어떤, 내용으로 기술을 했는데,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걸 끌어오면은, 병역 지정업체장한테 주지 말고, 지방 면무청장한테 줘. 그럼 병역 지정업체장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맞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옮겨서 복무하고 싶은 건 네 희망사항이니까, 그 대신에 그 대기 기간은 3개월 못 줘. 14일밖에 못 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못 구했다 그러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서 더 줄게. 근데 그 3개월 추가 보너스로 주는 그 기간은 대신에 복무기간에 산이 많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고요. 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 근무 등입니다. 1항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후계 농업 경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산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파견, 출장 포함입니다. 파견 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서에 복무 기록표 사본을 첨부해서 다음 각 호 범위에서 누구의 승인? 관할지방면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 파견 근무 기간은 병역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전산요원은 그 지정되어 있는 병역 지정업체, 지정되어 있는 그 업체에서 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 해당 분야에 업체에도 있어야 되고 그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그 조건으로 해갖고 의무 복무를 대체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또는 파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지방면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만 여기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 파견 근무와 병역 지정업체 간의 파견 근무의 경우에는 91조에 따른 신상 면동 통보로 승인을 가름합니다. 단기간 그 이제 기준을 3개월을 잡았어요. 그거는 지방면무청장의 승인을 안 받고 신상 면동 통보로 퉁쳐주겠다. 그 얘기죠. 1호 국내 교육훈련은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2호 국내 파견 근무는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2년입니다. 다만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입니다. 그만큼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 산업기능 요원은 1년.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2호에 나와 있는 6개월, 그 다음에 파견 근무 2년, 1년 요 기간 내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복무한 기간은 그 생활한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봐주겠다. 근데 3개월 미만 단기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고 신상면허 통보로 가름한다. 그 얘기죠. 2항 1항에 따른 관할지방면무청장의 국내 파견 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 부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합니다. 막 구구절절 써놨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하고 넘어가십시오. 하여튼 이상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1호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입니다. 다만
법 제39조 3항 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85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병역 지정업체로의 파견을 제외합니다. 과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의 병역 지정업체 간의 파견. 이것도 물어보실래요? 85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병역 지정업체로의 파견. 이건 한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대. 네. 그건 제외한다. 나목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목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 가동 또는 기술 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 원안에 해당하는 파견. 과목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 상호 간의 파견. 나목 동일 법인 내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 생산 공장, 가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합니다. 의 파견. 다목 그 밖에 제조, 생산한 기계 및 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 운영에 따른 기술 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입니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교육훈련 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거는 계속 나오죠. 그게 농업 경영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항 전산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 앞에 얘기한 거는 국내 파견 또는 국내 교육훈련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외는 여기에다가 사항에다가 별도로 기술을 해놨어요.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 연수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145조와 147조에 따른 이게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이거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뒤에 다 써 있어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맥심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로 합니다. 1년 이내로 하는 거는 국외에 나가는 거 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3개월은 복무기간에 산입해준다. 그럼 나머지 만약에 1년 내가 맥심 나갔다. 산업기능요원이에요. 내가 1년을 해외 출장 나갔어요. 승인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 3개월까지는 복무기간에 포함해주겠다. 나머지 기간은 연장 복무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되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문연구요원이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 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뭐죠? 복무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최대 1년까지만 해주겠다. 그 1년 모두를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만.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활동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거의 없다.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게 없는 게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은 아니다. 전문연구요원만 해당되는 거구나. 자, 시행령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공부한다는 거죠. 자, 요거 보실 때 미리 그거 말씀드려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신상면허 통보하면서 박사과정 수학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사과정이 있는 거 말고요, 삼성전자 이런 데 보면은 연구소에 있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옆에 기억나시죠? 네. 그런 친구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됩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 1항. 전산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위과정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수학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거예요. 안 돼. 근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봐주겠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1호 야간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자, 요거는 전문연구요원 플러스 산업기능요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일과 시간만큼은 내가 직장에서 복무, 그러니까 근무하고 나머지 이제 야간에 퇴근해서 휴일 이용한다든지 그때 하겠다. 해주는 거죠. 맞죠? 자, 2호. 2호는 조금 달라집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포함이 안 돼요.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35세까지 전문연구요원 끝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 조건에 보면. 맞죠? 그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 기간은 또 3년 6개월. 숫자는 기억해야 되겠죠. 3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학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해주겠죠. 그래, 언니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해. 그래, 공부하는 건 내가 여권 보장해줄게. 근데 그 기간만큼은 복무, 어떻게 보면은 중단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37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의치한 지선자 박사는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연구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항 전문연구요원이 1항 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수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에 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무청장에게 신상면허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상면허 통보에 보면 박사과정 수학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3항 전문연구요원이 1항과 2항을 위반해서 수학하거나 몰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업기능요원이 1항을 위반해서 수학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복무 안 한 것으로 보잖아요. 맞죠? 40조 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1항 전산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전산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가로 볼게요. 수산업 또는 회원업 분야의 승선 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 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2항 죄송합니다. 전산요원의 의무복무 기간 중 다음 각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조항 보기 전에 여기 각 호를 한번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산입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은 박사과정에는 전문용어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반응이 없는데. 이해 가시죠? 박사과정 공부하는 걸로 박사학위 취득하는 걸로 목적으로 해갖고 복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호 휴직 또는 정직기간.
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산입을 해주겠다는 거죠. 3호 병역 지정업체의 휴업, 직장 폐쇄 또는 영업 정지 기간. 산입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 옮겨 복무해야 되잖아. 맞죠? 4호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 여행 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 및 결근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호 승선 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83조 1항 4호 후단에 따른 승선 대기 기간을 초과한 기간. 아까 3개월, 맥심 3개월 이내에 배 타야 된다. 초과했어. 그러면 그거는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준다. 6호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 당하는 게 맞아. 무슨 사고를 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겠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그거는 복무기간으로 안 해준다. 7호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 그 다음에 가로 85조 3항 1호 2호 7호 아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 14일 이내에 그거 3개월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됐죠? 예, 가로 한번 볼게요. 법제 37조 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법제 39조 3항 2호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2형 85조 3항 2호에 해당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겨서 복무하려고 하는 그 전직 조항에 나와 있는 그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의 전부 요거는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주겠다는 거죠. 8호 법제 41조 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에 병역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9호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 결근 기간. 그 다음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이거는 산입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서 조항 볼게요. 다만 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뭐였죠? 요거 휴업, 직장 폐쇄 문 닫은 거죠. 문 닫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실제 근데 문 닫았는데 실제 나가서 근무를 했어. 그 기간하고 4호의 경우 4호 뭐였죠?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 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 기간에는 아까 통틀어 맥심 1년 이내 그거의 의무복무 기간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을 해주겠다. 자,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항 9호에 따른 무단 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예. 요거 8일 미만의 무단 결근 기간이죠. 애매해.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놓으니까 무단 결근을 이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90조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입니다. 복무가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1항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후계 농업병역인만 해당하는 겁니다. 은
전산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 그 다음에 병력증, 그 다음에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관할 지방면무청장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 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 수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하고 다 걸쳐있죠. 관계가 돼 있죠.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가지고 관할지방면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항 관할지방면무청장은 전산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해서 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병역지정업체장, 여기서 말하는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 지방면무청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무 완료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소지, 등록기준지 그 병역지정업체장한테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지방면무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및 병역지정업체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고 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후계 농업 경영인 경영에 해당됩니다. 을 거쳐가지고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그래. 나가서 잘 살고. 그 얘기죠. 사망. 전산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군사교육 소집.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군사교육 소집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폐입 취소 사유가 되죠. 맞죠?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 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 완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1항만 보겠습니다. 64조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관할지방면무청장은 090조 예항에 따라 전산요원의 복무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서식의 전산요원의 명부, 만료죠. 복무 만료니까 병적기록표, 명부 둘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91조 신상면동 통보 등입니다. 자, 앞에 시간이었나? 예. 전 시간에, 앞에 시간인가? 앞에 시간에 여하튼, 법조항에 나와 있는 신상면동 통보, 1호부터 9호까지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9호가 뭐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132페이지죠? 네. 1호부터 8호까지. 9호가 아니고 1호부터 8호까지. 그래서 8호가 뭐였죠? 그 밖에 대통령 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네, 이걸 시행령에다 푼 겁니다. 됐죠? 자, 1항. 병역지정업체장이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마찬가지 후계 농업 경영인만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산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전산은 승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체가 꼭 들어간다, 업체와 관련되는 사항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 방금 전에 봤던 거,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사유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날짜는 마찬가지입니다.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면무청장 가로 농업기계 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은 항상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합니다. 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경우 법 제40조 6호 휴형 집회 얘기하는 거죠.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 해당하는 사유하고 2항 5호부터 7호까지 결국에는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항들이에요.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항들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가 알아야지만 다음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할 때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1호 후계 농업 경영인의 사업 장소가 변경된 경우. 네. 2호 의무복무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30일을 초과하는 휴가, 휴직 및 결근
한 경우. 3호,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아까 지방매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개월 미만 경우에는 신앙면허 통보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거와 연계하고 3개월. 4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앙면허 통보해야지만 옮겨 복무해야 돼요. 맞죠? 5호, 병역 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업체와 관련된 거죠. 6호, 병역 지정업체로서 72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7호, 병역 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이사 간 거죠.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인정이 취소된 경우. 농업회사 범위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5호부터 7호까지 다 보면은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8호, 동일 법인 내에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된 경우. 아까 이것도 언급했었죠. 동일 법인 내에 전직된 경우에는 승인 안 하고 신상면허 통보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여기 또 같이 중복돼서 들어간 거죠. 중복됐다기보다는 연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9호, 무단 결근한 경우. 날짜 없죠, 이거는. 신상면허 통보는 날짜, 무단 결근 같은 경우에 8일 이상 8일 미만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신상면허 통보에 들어가는 거죠. 10호, 병역 지정업체 간의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호, 88조 1항 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아까 수학하는 거, 그거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경우에 14일 이내 신상면허 통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40조에 나와 있는 그 법조항에 나와 있는 신상면허 통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PPT 문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항 관할지방매무청장은 병역 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휴영집회,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거 하거나 제1항 5호부터 7호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죠. 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 14일이 안 돼 있죠.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예. 신상면허 통보는 14일 이내에 해당하고 있는 업체장이나 지자체장이 관할지방매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신상면허 통보하면 그 중에서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그 교재 114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판서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병역 지정업체 선정하고 관련된 선정 취소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죠. 거기 보면은 2항 추천권자는 폐업하거나 선정 기준 미달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천권자가 병무청장에게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을 할 때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연계해서 보되 날짜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권자는 병무청장에게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한테 업체 관련 사항 통보할 때는 7일 이내죠. 근데 앞에 최초에 그 통보하는 그 기간까지 14일까지 포함하면은 14일, 그 다음에 7일.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내가 병무청장이에요. 제가.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추천권자에게도 그 내용이 나한테 통보되는 거고, 지방병무청장한테도 통보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연계해서 보는데 날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천권자가 병무청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30일 이내로 되고요. 업체장 또는 지자체장을 거쳐가지고 관할지방병무청장한테 가는 것은 14일 이내고, 그걸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에게 7일 이내.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1항 3호 및 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훈련 기간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 정리로 신앙명령 통보를 가름합니다. 가름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죠? 3개월 미만이잖아요. 3개월 미만 단기간에 해당되는 국내 교육훈련하고 국내 파견 근무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안 받고 신상명령 통보로 가름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줄여서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상명령 통보 안 하고 복무기록표에다 그냥 기록하고 그 정리만 해도 그걸로 가름을 하겠다, 그 얘기죠.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91조의 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취소 유보입니다. 유보. 1항 전산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편입 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산요원 편입 취소 유보 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에 걸렸어. 그러면 그 형이 확정된 기억나시죠? 얼핏 확정되기 전까지 유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일 이내에,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거 유보 좀 해주세요 라고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얘기입니다. 2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전산요원의 편입 취소 유보 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 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항을 결정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91조의 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입니다. 1항 법 제41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장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항 법 제41조 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3항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산입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